자, 이번 영상은 제가 종목을 분류하는 기준과 관심 종목을 보면서 어떤 공략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타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장기 투자는 딱 2번 해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6개월, 그 당시 제 기준에서 6개월이면 정말 오래 투자한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를 투자하기 전에는 매일 하루 만에 사고팔고를 반복했고 지금처럼 오버나잇이나 스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오래 투자한 것이고 그 6개월 동안 타이밍을 알았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몇 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배당주인데 현재 진행형의 목표는 10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좀 보고 있긴 한데 어차피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건물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종목 삭제해놓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처음 장기 투자를 해봤는데 다시 그 주기가 돌아온 것 같아서 최근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죽하면 삼성바이오맨이라 생각이 들 만큼 맨날 하는 이야기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이때도 삼성바이오, 이때도 삼성바이오, 계속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 애착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 저에게 장기 투자란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갖춰진 종목이어야 됩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판에서 아무리 열심히 분석을 해봤자,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 그렇기에 저는 기술적 분석과 제 느낌을 믿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기업 분석은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타나 장기 투자나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로 종목과 상관없이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 타이밍과 대응. 삼성전자를 과거에 샀다면 당연히 그 과거에 사신 분들에게는 그 어떤 종목보다 최고의 종목이겠지만 고점에 사신 분들에게는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거짓말 같겠지만 제가 양심을 걸고 맹세하고 이날에 7월 25일인가 26일쯤에 유튜브에 삼성바이오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때가 이미 예전부터 수개월 동안 관찰을 하고 있었지만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 10시쯤에 자다가 잠이 깰 것 같아서 일어나서 삼성바이오 영상이나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때 제 방에 아이가 자고 있어서 불을 켜지 못해서 그냥 저도 계속 잠들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이때 만들지 못했고 이 시점에서 매매 영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올려드린 영상이 많아서 영상 올릴 거 올리고 며칠 뒤에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도 물론 장기 투자를 위해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 번 더 한금선 밑으로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심상치가 않고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에 떨어질까 아니면 그냥 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사지는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막상 상황이 오면은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코스피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많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랫동안 꼬인 수급을 풀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 오랫동안 꼬인 수급이 지금 잠깐 상승하긴 했어도 풀려가지고 7만원, 8만원 다시 고점 회복. 다시 고점을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외계인이라도 납치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꼬여버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꼬인다 하더라도 좀 단기간에 풀면은 괜찮은데 상위 종목들 대부분을 보면은 수급이 오랜 시간 동안 한금선 밑에서 꼬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세가 나온 다음에 꼬이나 싶었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이 꼬이는 시기가 짧았으며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폭락장이 있었는데도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은 상태로 시세가 크게 나온 다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추세를 안정시켰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라온 종목이라 여기서 먹을 게 얼마나 있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목표 가격은 한 115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120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면은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몰빵할 거지만,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유리한 자리는 당연히 이 진정이 된 박스권 구간의 하단입니다. 최소한 80만원 정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는 내려오지 않고 그 전에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렇다면 기준가가 바뀔 수가 있는데, 만약에 80만원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120까지 갔을 때 5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80만원 매수해서 120을 간다면 수익률은 50%입니다. 대신에 떨어지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예상 손실률 80만원에서 매수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상태로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저는 예상 손실률을 마이너스 10%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 72만원 정도. 72만원. 한참 아래인데 다시 박스권 밑에를 깬다 하더라도 얼마나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고 크게 위협이 되지 않냐. 그것까지 판단을 여유있게 하는 걸 감안해서 72만원. 넉넉 잡아가지고 72만원이고,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얼마든지 5% 이내에서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에 샀으면 목표 수익률은 높은 편인 50%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예상 손실률은 낮습니다. 10% 정도 감소하고 50% 노리는 싸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인데, 이제 86만원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매수할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놓아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는 안 하겠지만 86만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20만원 갔을 때 수익률은 한 38% 정도. 목표 수익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50%랑 38%는 차이가 크다 생각하는데, 목표 수익률이 낮아지고 예상 손실률이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86만원에서 72만원까지 버티면 손실률이 꽤나 커집니다. 마이너스 16%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계산을 해봤을 때 예상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5배 높은데, 이거는 2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있는 편인데 얻어갈 수 있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번쯤 다시 새로운 기준가가 되었던 그 전에 최고점까지 내려와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고 싶고 탐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물려가지고 대응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80만원에 잡았다면은 주가가 바로 빠져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잡는다면 80만원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흔들려도, 위에서 여기까지 흔들려도 전혀 신경 안 쓸 가격인데, 고점에서 잡아서 만약에 83만원까지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면서 대응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추격은 당연히 하지 않고 일단 그전 고점까지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추락을 할지, 아니면 그 전에 박스권 고점을 높여가지고 완전히 탈출이 가능할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가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제자리로 간다면 그때 다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그 전에 박스 구간, 물결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아주 강하게 지켜주면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을 높여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90만 원은 기본이고 그 이상, 당연히 100만 원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100만 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한 번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전의 고점을 어떤 식으로 지켜주는지, 그게 관찰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 거래대금의 단타 관점도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 한계 설명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